인하대학교 추승환 교수 반도체 패키징 교육 16차 중 1차 교육입니다. 반도체 패키징의 개요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인하대학교 건속 반도체 소재 및 첨단 제조 공정 연구실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아래는 연락처와 제가 하는 일이 되겠습니다. 본 교육은 16챕터로 구성이 되어 있고 반도체 패키징 인터넷 과정이 휴넷에서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반도체 패키징 개요입니다. 반도체 소자 제조 공정을 먼저 살펴보면 반도체는 전공정과 후공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반도체 패키지는 후공정에 해당되는 공정으로서 반도체 후공정의 전공정, 반도체 후공정의 후공정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백그라인드, 웨이퍼 소우, 다이 어태치, 와이어 본드, 몰드, 마킹, 솔더볼 마운트, 소우 싱글레이션 하여 패키지 테스트에서 제품이 완성되는 반도체 과정이 되겠습니다. 반도체 기업을 분류하면 종합 반도체 회사는 칩 설계부터 제조 및 테스트까지 일괄 공정 체제를 구축한 삼성이나 TSMC, 인텔 같은 회사를 말하는 것이고 설계 회사는 팹리스의 회사고 그 퀄컴, 애플, AMD 등이 여기에 속합니다. 제조 회사는 칩을 생산을 전문적으로 하는 기업인데 뭐 삼성, TSMC 등이 되겠습니다. 후공정 회사는 패키지하고 테스트 전문 기업인데 여기서 하는 후공정은 이 오사트 회사에서 주로 하게 되겠습니다. 오사트는 아웃소스드 세마이컨덕터 어셈블리 앤 테스트의 약자로 패키징 또는 테스트 공정을 전문적으로 하는 회사로 IDM 혹은 파운드리에서 제작한 반도체를 위탁 조립해 주는 곳이 되겠습니다. 현재는 제품 난이도의 증가와 전문성 향상에 따른 외주 제작 추세가 되겠습니다. 반도체 패키징 업체의 순서를 보면 ASE가 제일 크고 스태츠치 패코리하고 JCT가 합병한 예가 되겠습니다. 우리나라 회사로는 그 암코인데 이제 암코는 미국 회사지만 한국 사람이 주인인 회사인데 그 외에는 한국 업체가 없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글로벌 후공정 회사에서 글로벌 10위권 밖에 있는 업체가 국내 업체가 거의 대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패키징이 상당히 약한 그런 현 상황으로 볼 수 있습니다. 국내 후공정 오사트 회사는 암코 코리아, 삼성, 네페스, 하나마이크론이고 뭐 스위프트, 슬림, 아이큐브, H큐브, X큐브, FOWAP 등이 있는데 이런 기술은 뒤에서 자세히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반도체 생태계는 수많은 전문 분야 회사가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어서 전공정 회사, 전공정 장비 회사, 전공정 부품, 전공정 공사 장비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 후공정은 후공정 장비, 후공정 재료 부품, 후공정 장비 그리고 후공정 재료 부품에서 국내 해외 업체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반도체 패키지 정의는 전자제품의 하드웨어 구조물로 정의되고 하드웨어 구조물은 반도체와 같은 능동소재와 저항 또는 캐패시터 같은 수동소재로 구성되어 있고 칩 상태에 따라서 1에서 3차 레벨로 구분이 됩니다. 웨이퍼에서 칩에서 단품화하는 여러 단위 공정을 통해 만들어진 것이 반도체 정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른쪽에 이제 반도체 패키지의 예가 되겠습니다. FPGA하고 T소비라는 방식이 되겠습니다. 반도체 패키지는 여기 오른쪽 위에 그림을 보면 PCB 기판은 반도체 패키지가 아니고 PCB 기판 위에 얹어져 있는 칩을 패키지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 솔더볼과 그리고 칩과 이 사이 기판이 있는데 이 표시되는 기판이 서브스트레이트 그리고 PCB 기판은 PC 기판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반도체 공정으로 제작되는 그
기판을 인터포저라고 첨단 패키징에서 불리고 있습니다. 본딩을 하는 칩과 이 솔더볼하고 연결하는 방식이 칩과 이제 외부로 연결하기 위해서 하는 방식이 와이어 본딩, 범프, 하이브리드 본딩. 근데 요거는 반도체 구리 배선이고 범프가 없는 게 되겠습니다. 연결은 솔더볼하고 범프로 되는데 솔더볼은 PCB하고 연결되는 큰 사이즈의 솔더볼을 얘기하고 범프는 칩과 요 서브스트레이트라고 하는 서브스트레이트나 또는 인터포저라는 반도체 내의 기판과 연결되는 걸 범프라고 합니다. 왼쪽 보면 이제 반도체 칩의 모양이 있는데 이 칩이 캡슐런트는 이제 그 몰딩 하는 거죠. 다이는 반도체 칩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AU 와이어는 금으로 와이어 연결한 겁니다. 칩과 이 서브스트레이트 기판 사이를. 그리고 맨 밑에 있는 건 PCB하고 연결되는 솔더고, 그리고 요 밑에 이 다이 밑에 있는 건 다이를 붙이는 다이 어태치 필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폴리이미드 서브스트레이트는 칩 내부에 있는 이 반도체 패키지 내에 있는 PCB를 서브스트레이트 또는 인터포저라고 하는데 여기서는 폴리이미드 서브스트레이트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기판, 본딩, 연결하는 방식, 요 세 가지가 이제 패키지를 구분하는 방식이 되겠습니다. 반도체 패키지 역할은 보호, 내부 칩을 외부의 기계적 화학적 충격으로부터 보호하는 거고, 정기적 연결은 칩과 시스템을 연결하여 칩이 동작하기 위한 전원을 공급하고, 원하는 기능을 구현을 위해 신호를 입출력할 수 있는 전송 통로를 구성하여야 합니다. 기계적 연결은 동작 동안 칩이 시스템에 잘 부착되어 있어야 되고, 열방출은 동작 시 내부 저항으로 발생되는 내부 온도 상승으로 인한 열 발산이 필요하게 되겠습니다. 여기 그림 보시면 미케니컬 커넥션, 프로텍션, 히트 분사, 히트 방출이죠. 그리고 전기적 연결, 요 네 가지 기능을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서는 반도체 패키징의 기능을 쭉 알기 쉽게 큰 그림으로 설명하게 되겠습니다. 이건 신코 일렉트로닉스의 그림이 되겠습니다. 반도체 패키징의 종류는 일반 패키징이 있고 첨단 패키징이 있습니다. 일반 패키징은 기존의 리드 프레임이나 와이어 본드 어레이 패키지를 얘기하는 거고, 첨단 패키지는 최근에 각광을 받고 있는 플립칩 패키지, 웨이퍼 레벨 패키지, 2.5, 3D 패키지 이런 형태로 구성되어 있어서 본 강좌에서는 일반 패키지와 첨단 패키지에 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반도체 패키징 기술의 변화는 그전까지는 패키징에 실력이 없는 사람들이 하는 거로 여겨져 왔는데, 미국의 대중 기술 패권 경쟁 정책에 바이든 대통령이 21년 2월 미국 공급망 행정명령으로 주요 공급망 취약성 평가 및 강화 전략을 개발 지시했는데, 거기에 들어간 것이 반도체 제조업만 들어간 게 아니라 첨단 반도체 패키징도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첨단 반도체 패키징이 중요한 그 기술적인 이슈로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반도체 패키징 기술의 변화는 싸게 만드는 패키징에서 고성능을 내주고 성능을 향상시키는 밸류 드리븐으로 이동했고, 반도체 성능, 신뢰성, 저전력의 핵심 요소로 패키징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반도체 패키징 시장 상황은 반도체 패권 다툼이 격화돼서 첨단 패키징이 급부상했는데 2016년 9월 이후 TSMC가 FOWLP 팬아웃 웨이퍼 레벨 패키징이라는 기술을 인포라는 이름으로 발표를 했습니다. 이 기술을 가지고 그 아이폰 7에 TSMC가 물량을 독점하게 됐고, 시스템 반도체 점유율이 떨어지게 되는 상황이 됐습니다. 우리나라가 시스템 반도체 경쟁력 향상을 이야기하고 팹리스를 키우자고 하는데, 현재는 첨단 패키징 기술 발전 없이는
수주가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나라는 FOWLP와 POP 기술, 뒤에서 설명드리겠지만 두 가지 기술에서 떨어져서 삼성이 아이폰의 거를 수주를 못 해오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현재는 3나노 이상의 반도체 개발이 중요한 상황이 아니고, 왜냐하면 이거는 TSMC나 삼성도 동일한 상황이기 때문에 경쟁이 일어나는 첨단 패키징에서 떨어지면 수주가 불가능한 게 현재 상황입니다. 시스템 반도체 매출 현황은 그 이후로 삼성전자하고 TSMC를 보면은 2021년에 TSMC가 549억인데 삼성은 173억 정도로 현저한 차이가 일어나게 됐습니다. 반도체 패키지의 패키지에 살펴보면 2.2나노나 2.5나노, 3나노는 이 정도에서는 웬만해선 성능 향상이 일어나지 않고 있습니다. 또한 TSMC나 삼성이나 동일한 기술을 갖고 있기 때문에 첨단 패키징에서 기술이 떨어지면 2016년 이후로 그 전까지는 삼성이 독점하던 거를 TSMC가 다 가져가가지고 일체 삼성이 가져오질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 시스템 반도체 중에서 팹리스에서 시스템 반도체를 맡겨야 되는데 대표적인 팹리스 엔비디아, 퀄컴, 애플, AMD가 전부 TSMC에서 생산하고 있고 삼성은 2에서 3나노 반도체 공정 기술은 비슷하나 삼성의 패키징 기술이 떨어져 수주가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패키징이 아주 중요한 이슈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TSMC를 이기기 위해서는 삼성이 패키지 투자 없이나 기술 향상 없이는 불가능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TSMC의 인포 패키징은 팬아웃 패키지라는 새로운 기술을 세계에서 최초로 개발을 했고 이 기술을 가지고 아이폰 7 시리즈에서 애플 A10 프로세서를 패키징함으로 인해 가지고 삼성이 모든 애플의 물량을 뺏기고 그 이후 계속적인 팹리스에서 엔비디아 이런 곳에서 밀려서 더 이상 시스템 반도체 사업을 못하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이거는 뭐냐면 PCB를 쓰지 말고 칩을 다이 위에 만들자. 다이라는 거는 반도체 기판입니다. 그래서 그 기판에서 만든 이후로부터는 대박이 됐고 그대로 지위가 유지되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2016년 9월 이후로 아이폰 7, 8, 10 TSMC 물량을 독점하게 됐고 아이폰에선 삼성이라는 이름이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이 기술은 FOWLP라는 거하고 패키지 오브 패키지, 그러니까 팬아웃 웨이퍼 레벨 패키지 기술하고 뒤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POP라는 패키지 위에 패키지를 쌓는 기술 두 가지를 가지고 성공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가로 세로 4mm 정도 되는 것에 D램을 올려서 신호 간격이 적어져서 속도가 향상되고 메모리 실장 위치를 줄임으로 인해 가지고 속도도 줄고 이 폼팩터도 줄은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국내 패키징의 문제는 기술적으로 현재 팬아웃을 못 따라간다고 하는데 따라는 갔지만 시스템 반도체 시장에서 팹리스 업체들이 삼성에다가 주지를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한번 떨어진 기술을 안정화되기 전까지 힘든 상태고 현재 우리가 매출을 하고 있는 것도 우리가 잘 아는 디스플레이, 드라이버 IC, 그리고 메모리에 들어가는 파워 매니지먼트 IC 같은 우리가 잘 파는 거에서 한정된 쪽에 한정돼 있고 패키징 투자도 상당히 떨어진 상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패키징 팬업 생산 점유율도 TSMC가 48이라면 삼성은 0.6가밖에 안 되는 아주 형편없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국내 패키징의 문제점은 또 하나는 물량이 없기 때문에 투자가 힘든 건데 그래도 이제 투자가 되지 않으면 이제 쫓아가기가 힘든 거죠. 인텔 같은 경우는 TSMC에 뒤져 있지만 패키징 설비 투자를 47.5억 불을 했고 삼성전자는 16.5억 불로
이 앞서가는 TSMC에 비해서도 현저하게 떨어지기 때문에 현재는 투자 부족에 시달리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투자 부족으로 인해서 기술적으로 따라가지 못하는 그런 현재 상황을 빨리 타개하는 방안을 찾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